한동훈 압수수색 영장 받아라. 한동훈 압수수색 영장 받아라. 한동훈 검사장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검언유착 피의자와 수사관이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사건의 개요는 10시 30분 한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 압수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형사부장 허락하에 변호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푸는데 정 형사부장이 갑자기 소파에 올라타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에 변경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몸을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정 형사부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정 형사부장은 물러나지 않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오후 1시 30분 경에 이제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하여 정 형사부장에게 항의를 하자 이제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정 형사부장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검사장은 독직 폭행으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 형사부장은 포안에 불응해서 현장 집행을 하였다. 그런데 현장 집행하는 과정 중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렇게 입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한심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한심합니다. 왜 그러냐? 한 검사장도 검사고 정 형사부장도 검사고 검사들끼리 둘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들이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꼼짝도 못하죠. 지금 한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고소와 감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것 같습니까? 검사들끼리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 나중에 둘이 없는 걸로 할 것입니다. 예, 괜히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 검사들에 관련되는 수사, 압수수색, 체포 이런 것들은 법의 끝에까지 찾아가지고 악착같이 찾아먹습니다. 변호인 조례권까지요. 사실 한 검사장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데 핸드폰도 아니고 그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데 무슨 변호인이 필요합니까? 그걸 빼가지고 주면 되죠. 이게 정당한 건데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더 구체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피의대사자는 아닙니다. 예. 영장의 방식은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수색할 물건, 압수수색할 장소, 신체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의 사유,
다음에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그리고 범죄 인지서, 범죄 사실의 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충 보여주죠. 종이 흘리듯이 이렇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딱 대충 보여주는 경우,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를 참여 못하게 체포하거나 변호인에게 연락 거부하여 참여를 방해한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형사부장하고의 마찰이 빚은 것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달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정 형사부장이 그래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쯤이야 뭐 할 수도 있지 하고서는 허락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지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형사부장이 그 한 검사장을 덮친 것이죠. 덮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이제 그것이 이제 폭행이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박달평 씨, 당신은 사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수색해. 예.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영장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 영장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가짜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 직업도 틀리게 쓰고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소도 틀리고 엉터리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실질 영장을 알려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한테 연락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압수수색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제가 또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검증 영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거,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하는 사유, 압수수색 검증할 신체, 장소, 물건, 압수할 물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해서 발부받아야 되는데, 별지 기재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첨부해서 발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건데, 여기다가 반드시 1인만 쓰게 돼 있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1인 누구. 만약에 타인이 또 공범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타인은 별도로 또 발부받으면 돼요. 어떻게 똑같은 장소를 압수수색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타인까지 같이 발부받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박아무개, 2번 김아무개, 3번 송아무개, 이렇게 타인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타인을 이렇게 3명씩이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내용은 다 빼요. 다른 사람들 건. 그러니까 이 3명의 범죄 사실을 여기다 다 넣죠.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누구누구 명의의 차량은 없으나 누구누구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사용할 것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이 사람의 죄명은 이거예요. 압수수색 할 내용이. 그런데 나머지 내용은 딴 사람 거예요. 그래서 다 뺐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압수할 물건, 압수 검색할 장소,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집어넣는다는 것. 어떻게 장소가 똑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압수할 물건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죠. 기획수사죠. 기획.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다 지우고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 받을 때는 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할 때는 다 지우고. 이거 압수수색 영장을 지우면 안 되죠. 불법으로 발부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불법으로 발부받기도 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 조력권이에요. 변호인 조력권. 그러면은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변호인 조력권. 변호인의 참여,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는 2012년 8월 27일 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사건 유임 계약서. 변호인하고의 계약서입니다. 변호 계약서. 2012년 8월 27일 딱 날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이 사인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계좌에 딱 입금 내역까지. 변호인이 8월 27일 날 선임이 되어 있고 8월 30일 날 압수수색으로 왔어요. 8월 30일 날 압수수색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변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죠. 한동훈 검사장처럼 핸드폰으로 또는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변호인한테 전화 한 통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변호인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압수수색 마음대로 한다. 하고서나 압수수색을 마음대로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물론 체포도 했지만 우선 체포부터죠. 체포부터 하고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꼼짝 마라 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들의 검사의 협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2013년 3월경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 내용 결과 이름 김상균,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직위 검사, 현재는 서부지검 부부장검사입니다. 해외 연수 중이고요. 지금 제 사건 때문에 이제 도피를 한 것 같습니다. 진정 요지 관련 진정인을 체포한 후 수사하는 동안 피의 사실의 요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인이 없었대요. 나쁜 놈들이죠. 이제 또 보게요. 변호인이 없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것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 계장. 이름 김철곤,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검찰주사, 현 법무부 서기관입니다. 4급까지 승진했습니다. 저는 외국인학기 부정입학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던 검찰수사관입니다. 진정요지 1 관련 진정인을 체포한 후 수사하는 동안 피의 사실의 요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충분히 고지했죠. 또한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고지는 했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 방해를 한 것이죠. 방해. 변호인에게 연락을 못하게 방해. 고지를 하면 뭐 하느냐. 방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놈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할 때 지금 한동훈 검사장 있잖아요.
연락을 해야 된다. 연락을 안 해주죠.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호인 선임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변호인 선임한 것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8월 27일 선임한 것이 기록이 있으면서도 예? 이렇게 사건 유임 계약서 이런 것이 있는데도 믿질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네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체포 당시에도 변호인의 연락을 안 했고 구속기간도 넘긴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약 한 30가지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완전 검사들의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였다. 이걸 폭로합니다.